상각 범위액의 결정 요소. 첫 번째 취득가액이 있겠죠. 세법상 취득가액을 얘기하겠죠. 이미 자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배웠죠.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넘겨요. 보유 기간 중에 취득가액의 변동 이미 배웠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인세법 통칙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자본적 지출이라고 회계학에서 배우죠? 그렇죠? 이게 회계학과 좀 달라. 이게 세법은 룰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거기 표처럼 정리해놨어. 세법에서. 그걸 따르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수익적 지출인지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별표 치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 저는 암기하란 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도 안 한다는 건 진짜 이건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 자, 근데 또 건물 또는 벽에 도장 이런 식으로 또 외우는 친구가 있어.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곧바로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도장 대체에다 밑줄 긋습니다. 도장 대체. 동그라미를 치든지. 무엇이 됐든 도장이나 대체는요, 수익적 지출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오른쪽에 가보니까 개조 있죠, 개조. 자본적 지출이에요. 개조라는 말이 뭔지 알죠? 이제 형상을 변경한 거죠, 형상을. 설치. 새로 뭔가 갖다 끼는 거죠? 설치.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이용의 가치가 없는 건축물을 또는 기계 설비를 복구했네. 복구에다 동그라미. 근데 왼쪽에도 복구가 있어. 근데 왼쪽의 복구는 외장의 복구야. 외장. 외장이라는 게 건물 페인트 칠하는 수준이에요. 좀 다르다. 그래서 무엇이 수익적 지출이고 무엇이 자본적 지출인지는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 이거. 자,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 몇 번 얘기 들었던 즉시상각의제가 나오는 거야. 즉시상각의제. 자, 의제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건 그게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의제. 그럼 즉시상각 의제는 감가상각 안 했지만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개념은 이런 거죠. 회사는 자산 처리할 것을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 놓은 거죠. 회사는 자산 처리해야 될 걸 그냥 처음부터 비용이라고 계산한 거야. 비용이라고. 그리고 대변의 현금 100이라고 하면. 그런데 세법은 이걸 다시 재구성해 보는 거죠. 세법은. 뭔 얘기야? 자산 잡고 감가상각한 거지. 그래서 자산을 잡은 거야. 100을 이렇게 잡았다가 현금 내보냈다가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야?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거지. 그리고 우리 세법은 이걸 감가상각 누계액을 꼭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자산을 줄이면 다 감가상각이잖아. 자산.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지. 결국은 위랑 똑같이 감가상각비로 처리만 안 되었을 뿐이지 비용인 거죠. 비용. 이런 걸 즉시상각 의제에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산의 세법의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정액법이라고 해볼게요. 정액법이라고.
이 자산을 취득한 거야. 회사는 회계처리 이렇게 했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회사 계상액은 얼마인 거예요? 회사 계상액은 100인 거죠? 상각 범위액은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면 상각 범위액은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 장부엔 없더라도 세법상 취득원가니까. 정액 범위라면 요게 되겠죠? 그러면 범위액이 20이 되겠지. 그러면 뭐가 80이 한도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무조정 회계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 거야? 송금 불산이 80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한도초과. 시부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송금 불산이 80네. 이게 즉시상각 의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즉시상각 의제에 우리 법은 다시 특례를 두고 있어. 특례. 특례라는 건 뭐냐면 애들 봐줄게. 그냥 다 비용 처리. 그냥 당일 비용 처리. 인정해줄게. 뭐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사냐. 당일 비용 처리해줄게. 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즉시상각 의제는 이렇게 취득 당시부터 비용 처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방금 배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비용 처리한 것도 즉시상각 의제가 될 수 있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걸 그냥 처음부터 비용 처리한 것도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얘도 즉시상각 의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즉시상각 의제는 유형이 취득 당시부터 즉시상각 의제가 있고 취득 이후 발생된 지출에 대한 즉시상각 의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죠. 마지막으로요. 폐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폐기. 그 폐기 때 즉시상각 의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폐기 손실로 처리해도 감가상각한 거를 보는 거지 뭐. 자산 줄인 거지 뭐. 요거에 대한 특례가 우리 법에 있어요. 자, 그러면 원칙부터 배워볼게요. 즉시상각 의제. 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함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뭐로 의제하고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것으로 보고 상각 범위액을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취득할 때 비용 처리한 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때 비용 처리한 거. 이 두 가지가 즉시상각 의제가 된다는 거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특례가 있어요. 그러나 특례를 보면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당해 사람들 손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시부인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단기 기간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1번, 2번, 3번, 4번이 있잖아요. 자, 1번과 2번을 묶고 싶어요. 묶어봐요. 1번과 2번의 공통점이 뭐야? 취득 당시. 그러니까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유형이죠. 취득할 때부터 즉시상각의제. 3번은 뭐예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4번은 폐기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단기 비용 처리해주겠다. 특례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은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요. 소액자산의 취득가액을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 인정해주겠다. 얼마 안 돼. 그냥.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 와가지고요. 책상 하나 놔줬어요. 한 80만 원짜리야. 비용 처리하세요. 이해하시겠죠? 100만 원 이하이면 다 비용 처리해줘. 뭐로 했을 때만 인정해줘요? 당해서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80만 원도 자산 잡고 감가상각하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하는 거야. 이걸 즉시상각 의제가 되니까 장부에는 80만 원 잡고 비용 처리해요. 근데 세법이 송금산입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세법이 송금산입 들어가는 건 결코 안 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냥
오른쪽 끝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 하나여 송금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부터 비용 처리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해커스에서 요 책상에 100만 원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 뭐 경영에다가 새로 론칭하면서 요거를 수십 개 산 거잖아 지금. 개당 100만 원 안 하니까 다 비용 처리하는 건 안 돼요. 그건. 왜냐면 거기 꽃표시 한번 볼래요?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있죠? 안 되는 거야.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해서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있죠? 이런 건 개별 자산별로 100만 원이 미달하더라도 전부 다 감가상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 비용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없다. 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이게 실무에선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무에선 이 규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진짜. 왜냐면 자봐, 회사가 되게 잘 돼.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급성장한 애들이 있어. 예전에 보면 핸드폰 케이스 중에 아이페이스라고 알아? 아이페이스라고? 내 클라이언트였거든요. 급성장했어. 진짜 사장님 첫 해 매출이 5억이었다가 둘째 100억이야. 셋째 300억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팍팍 올라가는 거지. 그죠?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지. 그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투자가 엄청 많아. 투자가. 그럼 세금 때문에 환장하는 거지. 내가 번 돈을 다 투자했는데 이 투자한 자산은 감가상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용은 한참 있다 떨어지잖아. 그죠?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거기 공구 보여? 공구? 그리고 금형 포함이라고 있지. 이게 실무에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금형이 뭐냐면 핸드폰 케이스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는 틀이야. 어마어마하게 사거든, 이 금형을. 그럼 얘는 자산 처리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단기 다 비용 처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돈 나가는 거 다 비용 되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00억 매출에서 제조원가 한 20억 들어가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는 건 20% 정도 들어가거든. 판가 대비 10%밖에 안 돼. 왜냐면 유통사한테 50원에 넘기면 5,000원에 넘기면 그걸 유통사에 만 원 여러분한테 파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럼 얘는 5,000원에 넘기는 것의 원가가 1,000원이야. 1,000원. 이렇게 되거든. 화장품이 뭐고 세상 다 그래. 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지만 제조원가 빼고 인건비 빼면 50% 남아. 근데 감가상각비가 엄청 털어지는데 감가상각비 한참 있다 털어질 거 아니야. 근데 비용을 팍팍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 규정이 엄청 중요하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저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산만 나와.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봐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뭐야? 오늘 매력이 없으니까 피곤하네. 우리 친구 몇 번이에요? 4번이지. 4번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4번만. 1번부터 가봐. 이게 여러분들 업에 쓰는 그물 있죠. 이게 억단이야. 억단. 이게 되게 비싼 거야. 근데 그물 같은 거는 이렇게 막 해지고 이렇게 다시 꼬매고 그러잖아. 그런 거 그냥 자산 잡지 말고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라는 거야. 업의 특례죠. 동그라미 2번은 공구가 제일 중요해. 공구. 그 중에 금형이라는 게 실무에서 제일 중요해. 호텔업을 해. 가구 들어가지. 가구. 그치? 가구 단방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 단방에. 침대 같은 것도 가구죠. 물론 어떤 회사에선 가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구지 가구. 그래서 한 방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까지 싹 되는 거야. 이 해커스의 이 자산은 얘는 만약에 이게 가구로 평가되잖아. 이거 책상 있죠? 그러면 단방에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거. 아무리 대량이고 나발이고 이거 없어. 이 대량 100만 원 위에 규정이야. 이 밑에 규정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가구 맞나요? 가구? 가구의 정의부터 공부해야지 그러려면. 세법엔 없지만 이거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국어사전 찾아보고 가구와 관련된 법이 있으면 거기에 가구의 정의가 뭔지 찾아보고 해야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가구. 그 다음에 3번은 뭐 그냥 요즘 거의 없지 뭐. 4번이 중요한 거지. 핸드폰, 전화기 한 방에 비용 처리할 수 있어. 개인용 컴퓨터 있죠? 노트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아니면 PC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한 방이다.
그 다음에 그 주변 기기 포함이라고 돼 있죠. 자, 시험 문제 실제 나온 거야. 복사하기. 복사하기 한 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복사하기. 돼, 안 돼? 우리 앞에 친구, 요거 봐서 될 것 같아, 안 돼? 복사하기. 시험 문제 나왔어. 복사하기 2차 시험에. 될 것 같아? 본인은? 저도 안 될 것 같아.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 기기라고 보긴 힘들지. 자, 3번에 소액 수선비 등 있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자본적 지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지출한 수선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300만 원 이하야. 미만. 근데 옆에 개정될 예정이에요. 600만 원으로 바꿔주겠대요. 우리 법이. 내년부터 아마 바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확정은 아니야, 여러분들. 안이 나와 있을 뿐이야. 안이. 가능성이 있고. 자, 재무상태표. 요게 법조문에 아예 재무상태표라고 꽂혀져 있어. 재무상태표 금액의 5%에 미달하는 거야. 내 수선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했어. 수선비는 아예 대상 아니고, 수선비는 처음부터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걸 비용 처리해도 봐주겠다라는 거야. 재무상태표 금액의 5% 미달하면. 세법상가액이야 아니면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자액이야.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자액의 5% 미달하면. 그 다음에 3년 미만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이야. 이건 금액에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무슨 용광로 같은 거 주기적 수선을 한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도 비용 처리하면 봐주겠다.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 마지막 생산설비 폐기 손실 있죠? 이게 언제 손실을 인정해 주냐면 폐기 시점에 인정해 줘. 폐기 시점. 시점이 중요해. 폐기라는 건 내부적인 의사결정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밖으로 처분한 게 아니잖아. 폐기했을 때도 송금 인정해 준다. 폐기했을 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폐기가 뭐냐 이거야. 왜 폐기하냐 이거야. 거기 시설을 개최하거나 기술 낙후로 인한 거죠. 둘 중에 하나였지. 다른 거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거 폐기하는 거죠. 아니면 현재 이 장비로는 신기술을 쫓아가지 못해. 기술 낙후로 폐기하는 경우. 다만 이때도요. 폐기니까 내부 의사결정이니까 회사에 기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1,000원은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1,000원. 비망 잊지 말자. 비망 남겨두자. 자, 다음 페이지 6- 예제를 한번 볼게요. 6-4. 다음은 중앙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수선비가 있나 봐요. 수선비.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단기 감가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으며 감가상각 방법도 신고된 바 없고 상각 부인액도 없어요. 세무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한 번도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수선비로 계상되어 있는 요 금액 있잖아요. 요 금액들이 만약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즉시 상각 의제 규정에 걸릴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송금 범위액과 비교해서 송금 불산입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특례 규정에 해당된다면 다 패스하는 거지.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이라면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라면 즉시 상각 의제로 간주할 수 있는데 다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면 패스하면 되는 거지. 특례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저걸 감가상각으로 간주하고 상각 범위액과 비교해서 세무조정하면 되겠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냉난방 장치, 자치가 아니라 장치를 포인트는 설치한 거죠. 설치는 뭐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죠. 그러면 비용 처리할 게 아니라 자산에 엎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봐야죠. 전기말 미상각 잔액이 3억 원이에요. 그럼 3억 원에 5%가 1,500만 원이잖아요. 355. 1,5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죠.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단기 비용 처리해도 괜찮은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대체죠. 대체 그 자체는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용 처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그냥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2,500만 원이고요. 300만 원, 뭐 600만 원이 되더라도 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전기말 미상각 잔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의 5%는 500만 원이잖아요. 그 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도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즉시상각 의제로 봐야 되겠지.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바 없죠. 신고한 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1억 원 곱하기 상각률 0.14를 곱하면 상각 범위액은 1,400만 원이 되는 거죠. 1,400만 원인데 감가상각비로 우리 얼마를 간주하는 거야? 2,500만 원을 간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어려운 게 있어. 이제 뭐냐면 1억 원에 0.14를 딱 곱하고 싶은데 1억 원에 세무상 미상각 잔액이라는 게 과연 1억 원이냐 이거야. 과연. 왜냐면 이 2,500만 원도 자본적 지출이잖아. 이 2,500만 원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쟤도 원래 자산이잖아. 자산. 전기 말까지 미상각 잔액은 1억이었지만 실제 진짜 자산을 제가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라면 미상각 잔액은 얼마야? 1억 2,500이 되겠지. 지금 함께 한 거 맞아요? 그래서 1억 2,500이 진짜 미상각 잔액인 거지. 그래서 범위액은 1억 원 더하기 2,500만 원. 이 금액에 0.14를 곱하셔야지 진짜 범위액이 되는 거야. 그렇게 계산한 범위액이 1,750만 원이라 이거지. 이 범위액이. 이 1,750만 원과 회사 계산액 2,500만 원을 비교해서 750만 원이 되나요? 750만 원을 송금 불산입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즉시상각 의제가 있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각 범위액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기계장치 D는요. 그 금액 자체가 소액 수선비자 300만 원의 미만이죠. 미만. 내년부터 600만 원 바뀔 거고, 그래서 요 미만 금액은 단기 비용 처리에도 별다르게 취급하지 않죠. 그냥 비용 전부 다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 이해하신 거라 믿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을 보면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회사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즉, 회사가 계상했는데요. 꼭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뭐만 하면 자산만 줄이면 무조건 감가상각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손상차손 계상한 거 있죠.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것도 감가상각으로 본다. 손상차손 계상한 거.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 잡겠죠. 어쨌든 자산을 줄인 거잖아. 향후 감가상각할 금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오케이. 얘도 감가상각으로 본다. 회사 계상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에 다만 한번 볼게요. 다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요?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으로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평가손실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감가상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한다 이거야. 왜? 이걸 감가상각으로 보면 한도 초과가 나올 거 아니야. 범위액보다 엄청 많이 하니까 한도 초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야. 안 나오게 감가상각을 보지 않겠다. 이해하시겠죠? 자, 방가로 2번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아, 이거 배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감가상각 취급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단기 손익 처리했으면 비용으로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손금, 산입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뭐 취급하면 돼? 감가상각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아, 왜 그러겠어? 이게 당연한 거야. 내가 4년짜리 자산을 샀어. 4년짜리. 100을 샀어. 100을 샀는데 회계가 이렇게 한 거야. 회계가. X 1년에 25 비용. X 2년에 근데 모르고 누락을 한 거야. X 3년에 X 4년에 있겠지. X 3년에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지금? 회계에다가 25는 비용 처리한 거야. 25는 잉여 의무에 반영한 거야, 이때. 그 다시 25 비용 처리한 거야.
지금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잡는다는 건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죠. 정의껏 모자란 거. 그러면 지금까지 과세소득에 얼마밖에 안 들어가? 75만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25도 비용 처리했다라고 간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간주해서 송금살인 먼저 하고 범위액과 비교하면 되지. 그럼 이때는 세무조정 안 나오겠지. 이때 세무조정 안 나와. 25라고 하면. 이때 비록 송금불산입 25가 뜨긴 하겠지. 송금산입 25가 뜨고. 하지만 이때 결국 장부에 들어간 25만큼 송금산입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거 유보, 요거는 기타지, 기타. 요건 유보지. 내년에 어떻게 해? 회사가 25. 그렇죠? 그리고 범위액도 25일 거 아니야. 내년엔 조정 없겠지. 하지만 X 5년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는 제로가 되고 범위액 25지. 그럼 요거 이제 송금 추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다 받는 거지. 이때 25 과세소득 줄였고, 이땐 제로고, 이때 25 줄였고, 이때 25 줄였고, 이때 25 줄인 거잖아. 5년 동안. 결국 다 해보면 같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잡은 거, 잉여금 잡은 것도 일단 송금 때려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런 다음에 범위액과 비교하고 계속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